자, 2026년 4월 4일에 시행된 제125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결산 보고서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얘 이름 뭘까요? 재무 상태표. 자, 재무 상태표에 기표되는 계정 과목 찾으라는 얘기네요. 자,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수수료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수익일 테고요. 보험료는 비용,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 비용해서 얘네는 다 손익계산서 항목들이죠. 쉽죠? 이거 틀리기만 해봐라. 자, 이런 거 진짜 30초도 안 해. 뭐야. 답 딱 나와야지. 그쵸? 자, 2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다른 건 모르겠어. 만기라는 말이 나왔으면 일단 만기 보유증권 아니겠어요? 찍더라도 아시겠죠? 1번, 2번 탈락. 만기 보유증권. 자, 단기매매 증권은 뭘로 평가해요? 공정가치로 평가해요. 그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평가하는 거를요. 단기손익에서 인식한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 우리 배운 거예요. 안 배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자, 여러분, 에어컨을 샀는데요. 에어컨 취득했어요. 설치가 안 됐으면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지요. 취득한 시점 아니에요. 그쵸?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봐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가능해요? 사용한 거. 자, 여러분, 자, 이해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왜 해요? 얘 이용해서 수익 발생하면은 수익을 일으키는 거에 비용으로 분배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용 가능해야지 수익을 일으키겠죠.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감가상각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정답 같았죠?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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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시작한다가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 깊게 안 배웠으면 안 헷갈렸을 거예요. 우리가 감가상각을 실기를 하면서 자, 취득일자 입력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취득 시점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감가상각하는 거를. 우리가 이론만 배웠을 때는 얘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에어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하면 아직 감가상각 못해요라고 했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설치를 하고 난 후부터 사용이 가능한 그때부터 얘는 이용이 돼서 미래에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1번이었어요. 얘가 조금 어려웠죠? 얘가 조금 말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뒤에부터 말도 더럽게 어렵게 써놨어요. 평이한 말이 아니니까 요런 게 멘붕 문제예요. 이게 멘붕 왔을걸요, 얘가? 얘가 어려웠을 거예요, 요게. 요거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상. 요거 상 문제예요. 요런 거에서 멘붕이 오면, 자, 뒤에 거 쉬운 거 나와도 틀리죠.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 소리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1번이라고 다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2, 3, 4가, 이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2번.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어렵게 써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그러니까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실은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 다른 말로 비용이에요. 이 말이.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형태, 다른 말로 얘가 비용이에요.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비용 배분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뭐 멘붕이 빠뜨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을. 말만 조금 어렵게 쓰면 돼요. 제가 아까 영세하다라는 표현 했더니 멘붕에 빠지신 분이 있길래 드럽게 못 산다고요 라고 했더니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예.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게 1번이었어요. 요거 좀 난이도 어려운 거였어요. 말로 어렵게 만들기는요, 되게 쉬워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예? 왜요? 예? 맞았어요? 오, 오, 대단하신데? 네, 3번이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자, 4번. 어려운 문제 주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주잖아요. 자, 당좌자산 해당하지 않는 거. 4번. 선수금은 부채에 해당하죠? 예. 요거 틀린 분 있어요? 손을 못 들겠지. 이거는 틀려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중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은 제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시점에 인식한다. 자, 시용 판매 뭐예요? 일주일만 무료 체험하고 결정하세요. 였죠. 그러면은 얘는 구매자한테 인도를 했더라도 그건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X. 자,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에는요, 선수금으로 처리하고요. 추후 상품권과 재화를 교환 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너무 친절하게 적어줬어요. 완전 맞는 말이죠. 어떻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적어줬을까? 그쵸? 정답은 2번이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을 교환 시점에 인식한다. 뭔 소리야? 그쵸? 무슨 성격과 가치가 유사하대. 예.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막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해. 이거 수익으로 안 봐요. 이거 유사한 거 그냥 교환한 거잖아요. 이거 수익으로 안 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가치는 값이죠. 값이 유사해. 근데 뭘 수익으로 볼 거야? 똑같은 가격의 교환인데. 그쵸? 수익으로 볼 게 뭐가 있어요?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예, 수익으로 인식 안 해요. 자, 위탁 판매의 경우 수익은 위탁자는 누구예요? LG전자. 그쵸? 수탁자는 하이마트. 자,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제품을 인도했을 때 안 팔렸죠, 아직. 수탁자가 팔아야지. 예, 요겁니다. 자, 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6번 같은 경우에. 자, 6번 같은 경우에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자, 제가 자본의 항목을 좀 써드릴게요. 자본금, 그쵸?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자, 여러분 보세요. 배당을 실시했대요. 자, 배당의 재원은 어디에 있는 주머니예요? 여기 이익잉여금에 있는 주머니에서 꺼내 쓰죠. 그쵸? 찐으로 돈 번 거. 그쵸? 얘는 상상. 그쵸? 얘는 상상으로 돈 번 거, 얘는 찐으로 돈 번 거. 맞죠? 그리고 얘는 주주 간의 거래. 그쵸? 그러면 찐으로 돈 벌은 주머니에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현금 배당은 여기에서 직접 주주한테 현금 빼주죠. 그쵸? 자, 그러면 현금 배당을 하면은 자본, 요 있죠?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그러죠? 자, 자본은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예요. 그걸 자본이라 그래요. 이거 첫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얘를 순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주머니에서 돈 빼서 주주한테 줬어요. 그게 현금 배당이에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겠죠? 그쵸? 1번 맞는 말.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배당은요, 순자산 감소. 여기에서 돈 빼서 주주한테 준다니까요? 그러면 요 총액, 줄겠죠? 얘도 맞는 말. 얘도 맞는 말. 자, 이제 주식 배당한대요. 주식 배당은 뭐냐면,
자, 주식 배당은 제가 색깔 바꿀게. 여기 이익잉여금 여기에서요. 요렇게 밑홀 빼서 요로 올려주는 거예요. 요로 옮겨줄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주총에서 결의해.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1차 머물르기. 그리고 나서 요로 가요. 최종적으로. 요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동만 하는 거예요. 순자산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자, 여러분 보세요. 자본금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본 잉여금의 증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쵸? 예? 얘는 몰라요. 물음표. 자, 주식 배당은요. 돈을 안 빼준 거예요. 그냥 이거 주머니 위치만 바뀐 거예요. 이런 거요. 요 주머니 두 개가 다 자본 주머니예요. 근데 요쪽 주머니에 있던 거 요렇게 옮기기만 한 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변동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 순자산 불변. 현금 배당은 돈이 빠져나간 거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7번 가도록 할게요.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상품 매출 매출이죠. 매출. 자, 이자 수익. 응? 영업 왜? 여러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요? 뭐 10분 풀고서 이렇게 정신 나가면 어떡해? 자, 이자 수익. 영업 외 수익. 그쵸?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자, 유형자산 처분이 영업 외. 영업 외 수익이 아닌 거. 자,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매출이죠? 영업 외 수익 아닌 거 가라밖에 없네. 그쵸?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OX. O. 자,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O.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자,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들어본 적 있나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들어본 적 있죠? 이게 그 소리예요. 네,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게 손익계산서에 충실하게 적는 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얘 맞는 말이에요. 얘 맞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답을 못 찾겠어.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문구들 있잖아요. 얘는 오답이다. 찍더라도. 항상, 뭐뭐만, 요런 표현. 찍더라도, 내용을 몰라도. 그쵸. 항상 요런 거 있죠. 항상. 틀린 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안 배운 것뿐인 것이. 항상 말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원칙은 그런데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원칙이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예외 규정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찍더라도 뭐 항상 뭐 이것만 막 요런 표현 있죠. 그런 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보세요.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요게 실은 반대로 표현이 대부분 많이 적혀 있어요. 예, 수익은 뭐 관련된 비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렇게 바꿔만 써놔도 여러분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인지가 가물가물해져요. 손익계산서에 정말 충실하게 작성되는 원칙 자체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 관련된 설명으로 완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예. 원래 이제
싱글 원칙으로 하는데요. 실은 이게 상계하는 게 있어요. 상계하는 게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거 말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지금 틀릴 만한 거 3개 정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련 범위 밖에서 총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OX. X.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내에서예요. 예. 그러니까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분 이거예요. 공장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공장.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는데 우리가 이 공장 하나에서 여러분 그 뭐였더라? 옛날에 허니버터칩 기억나세요? 예, 공장을 2개인가 더 설립을 했대요. 원래. 그러니까 공장 하나에서 만약에 10,000개를 생산해요. 근데 막 폭발적인 인기야. 그러면 공장 만약에 이게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2개, 3개가 되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라는 거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일정해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메모런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예. 메모런가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내뉴는 뭐예요? 자, 메모런가는요, 지금까지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미쳤나봐. 의사결정이 주면 안 돼요. 메모런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예, 맞는 표현이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생산 제대로 쭉 잘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생산 잘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회사 망했어. 이제 굳어놨어. 그런데 얘를 창고에 보관하는 게, 자, 얘를 막 해서 들어간 게 실은 생산비가 10만 원이에요. 생산비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망했어. 창고에 보관할까? 아니면 땡 처리할까요? 내가 망했어요. 그럼 창고에 보관하는데 11만 원 들어. 근데 자, 땡 처리해. 2만 원에 팔까? 이거예요. 얘는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죠. 예. 그럼 이거예요.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 비용 자체는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 나 아까워. 그래서 2만 원에 못 팔아. 이거였는데 자, 그런데 과거를 무시.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 망했거든. 그런데 창고 유지비 11만 원 낼까? 아니면 2만 원 땡처리하고 말까? 2만 원 땡처리하는 거죠. 그거예요. 매몰 원가는요.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요. 현재 시점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매몰 원가가 묻혔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는 조업도예요. 조업도. 자, 조업도인 거고요. 단위당이니까 단위당은 일정해요. 요거예요. 변동원가는 그 얘기인 거고. 자,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원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커피하고 설탕하고 관련돼서 같이 판다든지. 그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가 호환관계. 술은 뭐가 있어요? 소맥이 있지 않나요? 그쵸? 소주와 맥주는 경쟁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보완이지. 그쵸? 네. 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련 원가는 뭐 종류 부분들이 많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얘는 거의 다 맞추셨죠? 예,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시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10번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일단은 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패스 문제예요. 예. 일단은 그러면 11번 문제 갈게요. 이거 패스 문제. 일단은. 자, 11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조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이따가 해야 되는데. 자,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어요. 자, 제조 부분에 뭐 A, B가 있는데, 보조 부분 뭐 C, D가 있어요.
제조가 메인이에요. 예, 제조가 메인입니다. 이 보조 부분에 대한 원가를 이 제조에다가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게, 자, 보조 부분 상호 간에 관련된 부분 완전 무시. 그렇게 해서 C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조에다 배분해. D에 대한 거 이렇게 배분해. 이게 직접 배분법이야. 그리고 단계 배부법은요, 보조 부분 간에 배부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배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일부 배부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렇게 배부를 또 합니다. 단계 배부법이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배부를 해요, 보조. 그래서 배부 순서가 바뀌면 원가 배분이 달라져요. 이게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 또는 배분법 다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분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배부를 다 해줘요. 그거 가지고 다 배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 배부법이에요. 자,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가장 정확하지만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상호 배부법이에요.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예, 여기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것을 가면, 자, 보조 부분에 대한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자, 여러분, 중요할 경우에 직접 배분법 쓸까요? 아니면 상호 배분법을 씁니다. 중요한 경우에는. 예, 중요하지 않을 때 직접 배분법 써요. 왜냐면 그냥 이거에 단순해요. 직접 배분법은. 자, 그래서 틀린 거 1번이에요. 잠시만요. 미쳤나봐. 적합하지 않다. 왜 이래. 죄송해요.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네. 예,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중요할 경우에는 예, 저희 상호배분법을 해야 되고요. 자, 단계 배분법은요. 보조 부분 간의 원가 배분의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 자, 원가 배분을 얘부터 시작을 해요. 만약에 D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D는 C에다가 배분을 하고 그리고 B에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C 같은 경우에는 D의 원가를 배분 받았죠. 그거를 받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숫자를 바꿔버리면 답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C를 먼저 배부해 라고 하면 C에다가 이렇게 C의 값을 D에다 배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도 배부하고 여기도 배부를 해요.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C에서 받은 거 더한 거를 또 배부를 하게 돼요. 지금 순서가 바뀌면 이게 원가 배부 방법이 그러니까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가장 그 단계 배분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부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배분 순서가 바뀌어도 배분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죠. 그쵸?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자, 3번 단계 배분법은요. 보조 부문 간의 원가 배분 순서가 비합리적인 경우,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요. 직접 배분법보다도 더 배분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분 순서 잘못 지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거 맞는 말이고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모두 반영함으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12번 먼저 넘어갈게요. 10번은 좀 나중에 보고. 자, 단계 원가. 자, 12번. 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패스하려면 패스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풀게요. 자, 일단은 풀겠습니다. 자, 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제가 이렇게 보면 재고할 때 기초, 그쵸? 기초가액 있고, 그쵸? 기초가액 그리고 단기 매입 있죠? 아이고 왜 이러냐?
기초, 그 다음에 예, 단기, 매입이 있을 거고. 자, 원재료 원가라는 거는 이거 투입 원가 말하는 거죠? 투입된 거. 재료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투입된 거랑 남은 거, 기말재고가 있겠죠. 그쵸? 자, 투입된 거는 뭔지는 몰라. 요게 궁금하다는 거죠. 얘가 원재료 원가예요. 원재료비. 예, 원재료 원가가 원재료비겠죠? 예, 원료라고 써놨구나. 원재료비. 요거예요. 요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기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기초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어진 것 중에 기초보다 20만 원이 더 많대요. 그쵸? 그리고 자, 단기는 얼마 매입했대요? 200이죠? 근데 우리는 요 투입이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 기초 금액만큼 싹 같이 지워지면 남는 금액이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 남는 금액이 단기에 매입한 거 200이라면 기말에 20만 원 추가된 거랑 여기는 얼마 남았겠어요? 예, 180만 원. 요렇게 찾는 거야. 요렇게 찾는 거야.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 로직을 이해를 못해. 왜냐면 양쪽 값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 걷어내우면 남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유사한 문제가 118회인가 119회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자, 영세율은 0%의 부가가치세율을 말하는 거고요. 면세는요, 부가가치세 무관 이렇게 보세요. 차라리. 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옷 다 벗고 나가는 아이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면세는요. 자, 재용이 오빠나 나나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나는 가난한데. 그쵸?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있는 게 면세제도입니다. 역진성이라는 건 억울해 이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일정한 거래세에 0%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정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합니다. 얘 또한 맞는 말이에요.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거 영세율.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하니까.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요, 공제 못해요. 환급도 못 받아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재화의 수출이 대표적이래요. 맞는 말이죠. 영세율은. 자, 면세는요. 면세 포기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면세 물품 판매하는 경우에도요. 수출하는 경우에 면세 포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국의 물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출하는 과일들이 여기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말이죠. 완전 맞는 말. 자, 2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된다? 아니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예요. 예,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요거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지만 잘 찾아봅시다.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다. 자, 과세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과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 찾아볼게요. 자,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얘는 과세표준. 즉, 매출에 포함시켜요, 빼요? 빼요.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되는 아이. 자,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얘는 보증금 성격이에요.
그러면 얘를 매출에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우리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얘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자, 재화의 공급과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래요. 이거 뭐 과세표준하고 무관 아니에요? 그쵸? 무관.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되죠. 그 소리인 거예요. 그 요런 말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으니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지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얘가 애매해. 그러면 세모 치고 일단 가려. 없는 셈 쳐버려. 마지막 거 보고 답 결정하는 거예요.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상당액은요? 포함이에요. 우리가 차량 할부할 때, 차량 할부로 자동차 구매할 때 이거예요. 전체 금액이 얼마씩 청구되는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11번 가는 거예요. 10번이군요. 예, 10번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풀이 가볼게요. 자, 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료 원가는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요.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계산한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재료비, 그리고 가공비가 있습니다. 자, 제공품을 볼게요. 제공품. 제공품 기초가 몇 개죠? 100개죠? 100개 완성도가 40%까지래요. 그리고 단기에 착수된 게 2000개래요. 그러면 제공품이 총 2100개. 그 중에 완성된 게 1800개인데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자, 먼저 요 기초 100개가 먼저 완성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단기에 투입된 게 1700개일 겁니다. 이렇게 되고 기말에 자, 기말에 몇 개죠? 300개. 자, 그러면 모두 2100개 맞죠? 자, 기말은 완성도가 70%까지 된 거예요. 너무 붙였었네. 자, 가공 범위를 0%부터 100%까지. 자, 재료비는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된대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기초 100개 있죠? 얘는요, 일단은 40%까지 가공이 된 거래요. 40%까지. 40%까지 가공이 된 거래요. 자, 그럼 기초 100개는 전기에 재료 투입된 거죠. 올해 재료 투입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재료 빵 0개예요. 자, 그런데 40%까지 공정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40%부터 나머지 공정해야 되죠. 60% 공정해야 되는 거죠. 60%. 그래서 100개의 60%. 이거 60%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공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60%니까 가공비는 60개. 자, 단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하는 거예요. 100% 완성된 거니까. 그리고 공정 초기 여기에 전량 들어가는 거니까 재료비 1700개 다 들어갑니다. 가공비는 완성됐으니까 100% 1700개. 자, 그런데 기말은 300개는요. 자, 어디까지 갔대요? 70%까지 갔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다 들어갔대요. 재료비 300개. 가공비는요. 70%까지 간 거죠. 자, 300이 70%니까 210. 그쵸? 재료비의 환산량 2000개. 그리고 가공비의 환산량 어떻게 됩니까? 1970개.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총 15개 문제 풀었거든요. 자, 15개 문제 풀었는데 자, 얘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틀리면 안 돼. 그쵸? 얘는 맞아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맞읍시다. 그쵸? 예. 지금 하나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 틀릴 수 있어. 3번. 그쵸? 자,
자, 그 다음에 4번. 얘도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자, 5번. 얘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웃어요? 얘도 틀리면 안 되지. 이 정도 맞춰줘야지. 다 양보해서 그래요. 6번 틀린다고 쳐. 예? 자, 7번은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지금 틀린 거 제고 두 개였죠? 예? 자, 8번. 그래. 얘도 틀릴 수 있어. 지금 3개 나왔어요. 그쵸? 9번은 아까 목소리가 컸으니 모두 맞췄겠지. 그쵸? 예. 10번 못 풀어서 틀릴 수 있어요. 지금 4개 나왔어요. 10번까지 4개. 자, 11번. 얘는 말 문제니까 맞출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아셔야지. 예. 틀렸어? 누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틀렸대? 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 자, 양보해서 12번 같은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틀렸다 쳐요. 지금까지 5개예요. 예? 지금까지가 5개예요. 자, 그리고 13번은 맞춰야 되고요. 예, 14번 같은 경우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15번 같은 경우도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예, 5개 버린다 하더라도 10개 맞춰요. 공부를 하셨다면. 예, 지금 그래도 한 7, 8개 맞췄다. 아, 7, 8개. 자,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 이론 문제풀이 여기서 이제 컷할